자, 그 6번 있지? 요거부터 답 체크할게요. 어휘. 딱 한 문제는 먹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적절하지 않은 거. 됐나? 우리가 규제라는 건 통제라는 거지 고치는 건 아니지? 그지? 그래서 몇 번? 1번 하면 되고. 조금 안심할 만한 건 뭐냐면은 니네가 나중에 수능 문제, 어휘 문제 보면 알겠지만 수능 어휘 문제는 좀 쉬워. 모의고사다. 그걸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긴 하더라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것도 니네가 요령이 있어야 돼. 내용 전개 방식 풀 때 이렇게 위치치는데 이거 너무 꼼꼼하게 보지 않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어가 뭐야? 주어. 과학사회학 아닌가? 그지? 요거 얘기하고 첫 번째 더 끝에 있는데 야 끝에가 이거 다야. 너무 길어. 근데 여기 보면은 로버트 머튼이 나와. 근데 여기 머튼 나오네? 전개가 이렇게 되고 있네? 그지? 알아? 또 머튼이네? 또 머튼으로 끝났네? 결론.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얘기했지 요 문제는 소거하는 게 낫다고. 뭐부터 지울까? 이건 확실하게 지우는 거는 얘 같은 경우지. 전혀 아니지. 또 여기 봐봐. 과학사회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학사회학의 선구자인 로버트 머튼이 나왔단 말이야. 그지? 머튼이 과학자를 어쩌든 읽을 필요는 없어. 사실 꼼꼼하게는. 이미 전개가 어떻게 됐지는 않아. 규범을 나열한 건 아니잖아 절대로. 그지 않나? 이게 뭐 규범 나열한 건 아니잖아. 머튼인데. 그럼 정치적 행보와 학문적 견해가 나왔는지 아니면은 과학과 사회관계에 대한 특정적 견해가 나왔는지 의의까지 있는지 얘는 나는 일단 놔둬야지. 둘 중에 뭐가 혹시 있는지. 그지? 그럼 대충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나를 해볼게. 나 1930년대 일본의 과학 버널이 나오네. 버널이 과학의 사회변의 원동력이라는 뭐 과학의 사회와 사회지키는 그게 나왔대. 머튼 버널. 그런데 그는 했고 또 보니까 버널이야. 또 버널이네. 또 버널의 주장 나왔고 결론. 그럼 됐잖아. 하나 결정하면 되잖아. 얘는 구체적 국가라고 하는데 구체적 국가인 뭐 이거 특정한 평가 제시? 정치 얘기 안 나왔지. 지금 계속 과학과 사회 얘기 나왔잖아. 이거 하면 되지. 특정학적 견해의 결론이 여기 평가됐다. 계기를 제공했다. 그지? 유용한 도구다. 이게 대놓고 의의잖아. 너무 이쁘게 잘 보이지 이건 3번. 이렇게 해놓으니까. 됐어? 자 이제 얘 일치 불일치 찾을 거야. 이거 내가 좀 확인 좀 해볼게. 머튼 버널이니까 얘는 나 얘는 가지. 그치? 이건 니네가 생각해야 될 게 나중에 틀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요거 위치 찾아갖고 밑줄 치면 니네가 나중에 보여주면은 틀렸다고 생각 안 해. 본인이 이걸 왜 틀렸지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 정도로 돼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선지 중간중간에 조금 정확하게 문장이 없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연습하기 좋아. 하지만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정답만 알면 돼. 해볼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하다 보면 알 거야. 답 체크. 선지 중엔 잘 안 보이는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애매한 거 있어요. 정답은 깔끔해. 나왔어? 그게 애매한 건데. 지금 네가 한 건 이거 아닐까? 공통의 규범 내면화. 그지? 여기서 내가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게 요거까지 가면은 공통이 헷갈리면은 요거 보면 되거든 사실. 얘네들이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자, 중심 문장에 머트는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료로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여기 보니까 이 규범들이 뭐라고 내면화되어 있고 있지. 그 2번은 있지. 2번이 헷갈린 건 아니었어. 사실 다른 게 조금 부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정답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그지? 자, 어떻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됐냐면은 버널이 이 말도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을 텐데 비효율성을 얘기했고, 그지? 자본주의 사회도 얘기했어. 그 다음에 연구의 방향성 얘기했고 결정이란 말도 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 지향적 성향을 지닌 지배계급이 과학자들이 행하는 연구의 방향성, 규모, 활용 등을 결정해서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일으킨다는 거거든. 지금 비효율성 일으키는 게 뭐니? 결정은 누가 한 거야? 5번에는 개별 과학자가 독립짓게. 2번에 5번에 개별 과학자가. 쟨 주어가 개별 과학자거든. 근데 얘는 이윤 지향적 성향을 지닌 지배계급이 결정한다 돼 있고, 과학자가 따로 있고 과학자들이 행하는 게 즉 지배계급이었죠. 이건 주체 싹 바꾼 거잖아. 정답은 제일 깔끔하게 돼 있는 거야. 단지 나도 사실은 대충 보면 알겠어. 이게 맞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한 근거를 찾는 게 조금 애매했던 게, 내가 애매한 게 니네가 애매할 거라 생각하는 거야. 1번의 구조기능적 시각이 여기에 한 번 나와. 딱 한 번 나와. 그지? 그래서 뭐 과학 얘기했는데 1번에 분명히 과학이 발전했었던 이유로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걸로 분석했다 했거든. 그런데 보니까 과학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이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잖아. 여기는. 그지? 이런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요게 이제 이거 구조기능적 시각인데 이게 내용이. 그래서 1번은 조금 그래도 부정확하지만 존재하는 걸로 보는 거고. 오케이? 3, 4번은 잘 돼 있었을걸? 다음 몇 번? 5번. 문제는 이제 3번이거든? 별표 3개. 내가 이거 나중에 혹시 주변에 친구들 이거 푸는 애들 물어보면은 이 중에 뭘 틀리냐 물어봤을 때 틀린 횟수가 제일, 내가 봤을 때 오답이 제일 크게 3번이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실제 작년에도 구문이 있었나 이런 거? 이거 나오면은 오답률이 항상 높았어. 왜 그런지 보여줄게. 첫 번째, 적절한 거야. 그런데 버널의 관점에서 머튼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야. 이래버리면은 폭이 어때? 엄청나게 지금 폭이 너무 넓어버리지. 지금 나가 다 버널이고 가가 다 머튼이잖아. 그지? 그래서 머튼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인데, 여기서 내가 그냥 팁을 좀 줄게. 머튼이 이거 버널 말고 머튼을 먼저 신경 써. 이 문제 나올 때. 왜냐면은 버널이 무슨 생각 갖고 있다 간에 머튼이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돼. 머튼이 이런 생각 하지도 않는데 그걸 비판하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봤을 때 비판의 대상을 제일 포커스를 잡더라고. 그 머튼의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보긴 어때? 힘들겠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줄게. 끝에 결말. 알겠지? 결정적 힌트는 여기 있어. 그리고 실제로는 풀기 힘들 거야. 이걸로 풀 수 있으면 풀고 아니면 말아. 일단 해봐. 답 나온 사람 혹시 나한테 손가락으로 번호 한번 보여줄래? 나오네. 답이 나오긴 했네. 혹시 나왔니? 이거 보겠어? 응? 여기서 눈치를 좀 챈 거니까 조금? 그럼 내 말이 맞네. 분명히 절묘하게 정답에 있는 선지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매칭이 될 수 있게 해놨어. 얘는 분명히 과거의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합리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순수한 활동이라 부르는 게 머튼이야. 얘는. 근데 버늘은 반대인 건 그 중심 문장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그지? 자, 그리고는 결론이 머튼이 제시한 사회적 규범 개념은 여전히 과학자 공동체를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고. 그 엘리트. 그러니까 이건 비판받는데 그러면 얘 생각이잖아.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주체는 오직 과학 엘리트뿐이 아니라 인식. 이걸 초래했다잖아, 이 내용이. 물론 이 문제는 내가 1년에 모여서 한번 볼까 말까 해, 이런 식이. 그런데 나올 때는 항상 거기 있더라고. 전에 모였을 때도. 근데 중심 내용 그렇게 볼 게 없으니까 막 부수적인 거 볼 수는 없잖아. 중심 내용만 봤거든. 4번. 3번 다음 4번. 이건 그냥 우리가 국어 연습한다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 알아. 문제 풀다 보면은 왜 4번을, 그러니까 이거는 풀고 나서, 자, 우리가 답을 여기 적으면은 나중에 답안지를 적지 않는데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걷는 게 아니야. 이거 해놓고, 그지? 이걸 너무 오래 끄지 말고 대충 해놓고 아니면 2개 해놔. 그리고 뭐니? 가는 거지. 다른 거 하다가 아까 이건 이거겠구나 싶은 게 나오면 그때 하면 되는 거야. 아직 문제가 2문제만 남는데 꼭 여기서 결정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이렇게 남겨놔. 자, 그 다음 4번 후보 중에서 뭐가 니네한테 쉬울까 생각해봤는데 사실 니네가 조금 너무 무식하지만 않으면 5번은 사실 대충 봐도 선지만 봐도 답이 나오긴 해. 조금만 유식하면은 나오긴 하는데, 자, 근데 잘 들어 지금 다른 말? 정석대로 하는 것부터 얘기해볼게. 1번은 볼게 바로. 이거 너무 길잖아. 처음 읽고 나서 이렇게 선지가 하면은 기억도 안 나. 그냥 바로 1번 갈게. 리센코 사건 나오고 결론적으로 소련이 과학 연구를 활용하는 방식이 서구보다 우월하다는 버널의 주장이 지닌 타당성을 약화시켰대. 버널은 서구보다 우월하대. 과학 연구를 활용하는 방식이.
자, 리센코 사건은 제일 끝에 볼까, 여기? 이 사건은 세계적 수준이었던 소련의 유전학 연구가 퇴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어. 이 사건은 분명히 어때? 리센코 사건 나오지? 안 좋은 사건이야. 자, 버널 쪽에서 이거 한번 찾아볼래? 서구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를 한번 찾아볼게. 뭐 똑같은 말은 아니더라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찾으면 돼. 문단 처음 끝, 처음 끝, 처음 끝. 문단 처음 끝, 처음 끝, 처음 끝은 내가 뭐 수십 번 얘기하는 거야. 잘 걸리지? 서구보다 낫다고. 소련이. 찾았어? 자, 대놓고 봐봐.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정확히 읽을 필요 없이. 그런데 지금 소련이 이걸 뭐 한 거야? 실패한 거야. 소련의 유전학자, 이 리센코가 실패한 거야. 그러면은 이 주장을 약화시켰게끔 맞는 거야, 이렇게. 요게 정석대로거든? 근데 사실 어떤 놈들은 딱 선지 보고는 이거 틀렸네라고 알아. 답 체크. 그러니까 몰라도 찾으면 정답은 알 수 있어. 그래서 찾아. 이해 못하겠습니다. 찾아. 그냥 풀 수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답 나온 사람 궁금하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번호판, 머리야. 나왔어? 너는 안 보여주다가, 맞아. 너는 그냥 이렇게 펼쳐놓으면 돼. 정답인데 너무 쉽게 나와있다. 사실. 이걸 어려워지면 힘도 안 되는 거야, 이걸. 이거 쉽게 풀어야 돼. 야, 너 누가 괴롭혔니? 저요? 너 왜 초췌해져서 왔냐? 아니. 머리 완전 찰랄레 팔랄레 막 날려갖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 많이 불어? 응. 밖엔 안 더운가? 더워서. 보여줘봐. 손가락으로 딱 보여주면 돼. 안 돼. 이거 모르진 않아. 못 봤어요지 모르진 않을 거야, 아마 나중에. 보면은 되게 쉬워. 야, 이것만 잘 이것만 잘 풀리면 돼, 이것만. 이걸 쉽게, 이걸 풀 수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얼마나 많아. 응? 그건 봤어? 찾기는? 그 선지 내용은? 맞았겠고. 왜 틀렸다고 생각했어? 그게? 궁금해서 그래. 지금 니네 이거 별표 쳐놓고 비문학의 거의 절반 가까이 어떤 그런 비밀? 그런 진실이라 생각하면 돼. 참,
내가 풀게 하는 방식이 좀 새롭지 않아. 계속 이렇게 하고 왔단 말이지. 자, 봐봐. 소련 정부가 니스콘에 대한 이란 평가할 때 그의 출신 배경을 고려한 것은 출신 배경, 그지? 나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자의 생물학적 배경에 주목해서 과학의 보편성을 부정했대. 자, 그럼 여기서 생물학적 배경에 주목한다고 돼 있지? 보편성 부정? 그럼 생물학적 배경이란 말이 찾아야 되지 않나? 나치도 그렇지만. 근데 얘가 나치가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 이렇게 잘 돼 있어. 나치주의자들이 나오지?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의 과학은 민족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독일 과학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나왔어. 뭐가? 생물학적 배경이 안 나왔어. 여기서. 여기를 봤는데 생물학적 배경을 찾아야 돼. 그걸 왜 끝까지 거기까지 안 가? 생물학적 배경 어디 있어? 없을 것 같아? 생물학적 배경 뭐 어디 있지? 뭐라고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지. 내가 아까 좀 유식하면 된다는 게, 야, 출신 배경이, 지금 보기에 출신 배경이 뭐야? 가난한 농민 출신이라는 거 나왔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가난한 농민 출신이 생물학적인 건 아니잖아. 내가 그래서 조금만 유식해도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치더라도, 여기 봐봐. 인종과 성별 등의 생물학적 배경이 돼 있잖아. 그럼 그게 인종과 성별이냐고, 출신 배경이.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이거 딱 하나 필요한 거 요거 하나야, 요거 하나. 5번 문제 정답을 필요한 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인종과 성별. 어려운 게 아니잖아, 지금. 자, 4번. 머튼. 맨델주의 유전학에 대한 소련 정부의 탄압. 보기 나오지만 맨델주의 유전학은 왜 탄압을 했어? 정부 입장은 다르니까 탄압했겠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복종의 미덕을 강요하는 전체주의 성격의 과학 분야에 드러난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체주의 사회는 복종의 미덕을 강요할 뿐 회의주의를 용인하지 않아서 자유로운 탐구와 비판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게 4번 내용이야. 머튼은 맨델주의 유전학에 대한 소련 정부의 탄압. 그 탄압. 그 얘기하는 거야. 그지?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만 보면 되잖아, 이거는. 상황이. 여기 봐. 리센코는 가을에 심어 이듬해 봄에 수확하는 작물 종자를 했는데 개량했다 주장했는데 이 이론은 맨델의 유전 법칙에 위배되는 건데 리센코의 이론이 식량난 행성이 유용하고 가난한 농민 출신이라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 여겼대잖아. 그래서 2번은 그대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그걸 널리 보급했대. 이거는 보기 2번은 보기 선진, 보기 내용 그대로야. 자, 그 다음 3번. 번을 자신의 연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면 번을 찾아봐. 사회 5개년, 사회 발전에 기여.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 뭐라고? 사회 발전 기여라고도 있어. 여기. 기여할 수 있는 번호를. 그냥 있잖아, 이거는. 그래서 5번. 출신 배경을 고려하는 것은 생물학적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5번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딱 하나야. 그 다음 4번. 자, 화면 볼까? 잠깐. 화면 봐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되게 깔끔한 부분이 있지. 어디? 얘. 분명히 첫째, 둘째, 셋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되게 깔끔하단 말이야. 그지? 건드지 않았단 말이야. 자, 4번, 1번 보면은 머튼 입장에 따르면 B 교수가 씨앗 실제를 통해서 별 유전 정보에 대한 논문을 공개하는 것이 과학 발전을 위해 과학자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대. B 교수가 씨앗줄 학술지를 통해서 별 유전 정보에 대한 논문 공개. 자, 논문 공개 비춰봐. 했어? 자,
본문에서 아까 거기 먼저 한번 봐봐. 관련된 내용. 1번 관련된 내용. 벼의 유전 정보에 대한 논문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래. 자, 여기 봐. 여기가 태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 태도. 이 문단이 태도거든. 바람직한 태도. 여기 봐. 이거 아니야? 공유성 비법. 그지? 그래서 모든 과학적 발견은 다 다른 과학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그지? 공유해야 된다. 이게 1번이야. 지울게. 자, 해봐. 2, 3번. 이것도 문제 좋다. 4번 문제도. 왜 좋은지는 보면 알아. 정답. 지금 여기서 정답이 나올 거야. 2, 3번 중에서.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했어. 분명히. 그지? 지금 다 건드려야 된다고 얘네가 지금. 깔끔하면 이상한 거야. 이거는 국어적인 얘기야. 내가 그래서 4번에 3번 봐봐. 3번에 탈이해관계 규범 나오지. 여기 나왔어. 탈이해관계 규범. 그 이제부터는 국어 싸움을 하는 거야. 탈이해관계 규범은 과학자가 연구지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동료 연구를 평가할 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속박되지 않고 진리 탐구 자체만을 추구해야 된다고 돼 있어. 여기서 경제적 이해관계 나왔는데 니네는 내가 이해관계를 알려줬어. 몇 번. 이해관계가 뭐야?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관계라고 했지. 알려줬지. 여기 또 나왔잖아 지금. 이걸 내가 의도하고 알려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려줄 땐 기억해. 그런데 지금 봐봐. B 교수가 C 학술지에 투구했던 논문을 철회한 거 봐봐. 이제 헷갈리는 거야. B 교수는 B 교수가 연구자 확보된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무료로 공개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B 교수는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해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그게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철회를 했대. 얘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한 거야? 철회한 거야. 그런데 3번은 지금 뭐야? 탈이해관계 규범에 어긋났기 때문에 철회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뭐 한 거야? 어긋난 거지. 그지? 그러니까 국어적인 싸움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재밌어. 좋은 문제야. 그래서 다 몇 번? 3번으로.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지문 느낌이 있어갖고 너희 전부 재워주겠어. 오케이? 자, 과학사회학이 나왔는데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자 공동체의 성격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는데 이거는 필요한 거는 그냥 과학자 공동체의 성격과 작동 방식 이해하려고 한 게 바로 과학사회학이라는 거야. 과학자들도 분명히 그들도 하나의 사회다. 그지? 그들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지. 노력했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걸 구조기능적 시각. 그지?
서로 상호 연관된 사회 제도들을 이루어진 것을 가정하는. 그지? 어떤 집단은 사회 제도가 있다. 그 어떤 사회들 간에 그 룰이 있지 않니? 아마 스포츠 하는 사람들, 야구 선수들도 그 안에 룰이 있잖아.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 걔네들. 있지, 그거 보니? 불문율. 불문율 같은 거 있지? 그거야, 그거, 그런 거. 그런 게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머튼이 과학자들이 거기 뒤에 덥지? 이게 여기를 추운데. 찬바람은 세게 나오지? 안 세게 안 나와? 오늘 날씨가 좀 그런가 봐. 머튼은 과학자들이 서로를 공통의 가치와 기본 공유하는 동료를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과학자들은 서로 동료라고 보고 있대. 그냥 듣기만 해도 돼, 여기까지. 내가 강조할 때만 신경 써. 과학이 공인된 지식의 확대라는 제도적 목표를 성취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식의 확대. 과학은 그걸 계속 확대시키잖아. 그지?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핵심적 이유는 바로 이 태도 때문이다. 과학자 공동체가 갖고 있는 태도 때문에. 그게 바로 뭐니? 사회적 규범이 있다. 과학자들은 사회적 규범이 있다. 이게 보니까 모르고 네 가지를 본 거야. 네 가지. 첫 번째, 보편성 규범. 지금 나왔지? 인종, 성별 등의 생물학적 배경과 국적 신분 등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 상관없이 그냥 평가돼야 된다. 인종 이런 거 상관없이 평가돼야 된다. 근데 나치들은 어떻게 했어? 유대인들은 그들이 훌륭하다는 그거 관심으로 얘가 유대인이면 쓰레기야. 그지? 그게 지금 이건 안 맞는 거지. 니네 신들러 리스트란 영화 본 사람? 오씨, 너 10대가 어떻게 봤냐고. 찾아본 거야? 나는 그 요즘 생각하는 게 그것도 생각해.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집에 비디오 가게를 했어. 그게 뭐냐면 비디오 테이프 대여해 주는 거 있잖아. 가게 했어. 그러니까 집에 영화가 이제 우리 그제 가게 영화가 이렇게 몇천 편이 있는 거야. 방학이 되면은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가게 나가고 내가 하나씩 다 봤어. 거기 영화를 정말 엄청나게 봤어. 영화를. 그래서 나중에 손님들이 오면은 날 찾아. 왜? 내가 추천해준 게 재밌대. 그래서 내가 가끔 알바 집에 이제 대신 가게 볼 때가 있거든. 내가 추천해주면은 다들 그게 재밌대. 내가 좀 숨겨진 건 이제 다 봤으니까 찾아주거든. 그래서 영화를 되게 많이 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거에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아. 약간 이제 이해력이라든가 이런 거, 상황이라든가 이걸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 오씨. 영화 신드렐라 리스트 봤어? 오씨. 잠깐 여기 화면 봐봐. 그럼 이걸 내가 왜 얘기하는지 알 거야? 그냥 잠깐 지루함을 달리기 위해서 내가 해줄게. 신드렐라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물론 94년 영화야. 근데 감독이 엄청 유명해.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뭐 E.T.라든가 이제 전 세계 뭐 인디아나 존스 이거 감독인데 나중에 한번 봐. 볼만한 가치는 있어. 옛날에 아카데미 하나 둘 셋 넷 다 17개 부분 수상했어. 미국 아카데미.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은 작품인데 그냥 독일 사업가가 그제 독일인 사업가가 신드렐라라는 사람이 공장 이수했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없는 수백 명 유태인을 이제 고용한 거지. 그러니까 포로들을. 그들과 이제 가까워지게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학살이 앞두고 합사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얘가 명단을 작성해. 왜? 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 명단인데 그게 몇백 명인가 몇천 명인가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긴 했대. 근데 여기서 내가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 게 뭐 건물 공사 이제 뭐 집 공사를 하는데 그 유대인 여자가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무너진다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해서 이제 막 알려주는데 그 독일군 장교가 딱 듣고 있더니만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쏴 죽여. 총 쏴갖고. 그리고는 자기 부하한테 이 여자가 시킨 대로 하라고. 유대인이 말한 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인정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럼 얘를 죽여버리는 거지. 그리고는 다시 얘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막 지금 여기가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 저열한 유대인이 있을 수 없대서 얘네들은 그게 불만인 거지. 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유성. 야, 이건 뭐 전염병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조는 게.
공유성 아까 얘기했던 건 공유돼야 된다고. 왜? 어떤 과학적 지식도 그 전에 누군가 과학자가 만든 걸 바탕으로 뭔가 했을 거 아니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과학자 공동체의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공유해야 된다. 세 번째 탈이해관계. 방금 얘기했지. 이해관계가 뭐야?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건데 그걸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뭐니? 따지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해야 돼. 이거 우리한테 불리니까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고. 그게 탈이해관계야. 넷째, 조직화된 회의주의. 회의주의. 여기 내가 하는 이유는 이렇게 좋은 단어가 많이 나왔어. 회의주의가 뭐야? 회의주의. 이것도 내가 했어. 처음 하는 거 이게 아니야. 회의주의는 내가 여러 번 했어. 야, 안 돼, 이거. 아이씨. 회의주의. 이거 안 되지. 그지? 이건 안 돼. 이게 회의주의야. 아, 괜히 했네. 회의주의야. 자, 그러면 봐봐. 회의주의 규범은 모든 과학적 주장에 대해서 그 출처의 권위와 상관없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엄청 훌륭한 사람이 했어. 그런데 그 훌륭했으니까 뭐든지 안 따져.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에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따지는 게 회의주의라고. 그 권위와 상관없이 이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뭐니? 비판적으로. 에이, 이거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게 보는 게 뭐라고? 회의적 태도가 회의주의라고. 근데 봐봐.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회의주의를 인정할까? 인정 안 하지. 우리 정부에서 한 거면 회의주의자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넌 죽어. 이거지.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는 회의주의. 자, 머튼은 이 규범들이 성문화라는 게 뭐니? 글로 남겨있진 않지만 그냥 훈계라든가 모범으로 전승되고 내면화되어 있어서 내면화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게 규범의 존재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문화되진 않았지만 알 수 있다. 그리고는 뭐니? 전체주의 사회가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제 과학이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거야. 전체주의는 이거 인정 안 하지. 다 인정 안 하겠지? 그지?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 낸 거야. 아까 그러면 3번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 머튼은 연구의 범위를 과학이라는 사회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에 국하건 기능하기 위한 조건밖에 안 돼, 이거는. 그지? 중요한 건 뭐니? 과학을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보는 게 그게 순수 활동이라고 했어. 근데 이러다 보니까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과학 엘리트뿐이라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머튼이 제시한 사회적 규범은 근데 여전히 과학자 공동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쓰인다. 알겠어? 그러면 1번, 3번, 1번 틀렸잖아. 얘가 순수한 진리탕, 순수 과학이잖아, 얘가. 순수 과학. 순수한 또 얘기인데 1번을 폄하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2번도 사회발전 이끄는 거 했잖아, 지금. 그걸 뭐 부정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리고 3번도 맞잖아. 공동체, 협력관계라는 사실 간과한 게 아니라 간과가 지나친 거잖아. 그게 아니라 뭐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 과학자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5번도 틀렸잖아. 과학자의 권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 분명히. 그지?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럼 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얘가 무슨 주의라고?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 사회주의가 뭐야? 아, 설마. 사회주의가 뭐야?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야?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야? 공산당을 뭐라고 해?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벌써 분위기가 알잖아. 소련 얘기 나오잖아. 얘는 사회주의자야, 이 버널 인간이는. 그러니까 과학은 정부가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 얘는 체계적인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과학은. 근데 그게 잘 조직되어 있는 건 뭐라? 사회주의다. 왜? 민주주의는 방임이 많으니까, 자유가 많으니까. 철저하게 조직화될 수 있는 거. 얘는 무조건 조직이잖아. 그래서 정부가 과학에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분야의 연구가 침체되고 중요하지 않은 분야의 과학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다며, 인류의 복제에 도움이 안 되는 군사 연구의 지원과 인력이 집중되는 것을 이러한 사료를 제시했다.
과학에 개입하지 않으면 정부가, 그지?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더 상대적으로 활발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정부가 과학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그지? 그래야지 정말 필요한 연구가 집중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얘네는 잘못 알고 있어. 소련은 이거에 지원과 인력을 집중했거든, 분명히. 얘는 이상만 있지, 이건 현실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 이게 옳다는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번뇌는 이렇게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렇지 못한 거야. 그래서 복리 증진시키는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학이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지? 여기 연구 역량이 결집돼서 과학을 조직했나 보았다, 이렇게 했어. 물론 이상이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수과학이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거고, 그는 순수과학만을 외치는 과학자들의 엘리트주의적인 위선에 물든 사람들의 관주. 봐, 이거 봐. 그러니까 이게 다음으로 누구의 말이었어? 머튼의 말이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위선에 물든 사람이라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을 구별함으로써 과학의 물적 기반을 스스로 부정한다고 봤다. 얘네들은 과학과 기술 따로 봤다는 거야. 과학과 기술 연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버널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봐, 이상주의자잖아, 얘는. 그지?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 한계를 때문에 효과적이고 인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 지향성 성향을 지닌 지배계급이 과학자들이 행하는 연구의 방향성, 규모, 활용 등을 결정해서 생산체제의 비효율성과 인간성을 야기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누굴까? 사장들이지. 회장이고. 그지? 응. 찰리 채플린이라고 아니 혹시? 찰리 채플린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흑백 영화고 무성 영화야. 근데 이제 거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 이게 약간 이런 사회주의자 성향이 있어. 그 찰리 채플린이 공장에서 이거 돌리는 일을 해. 이걸 계속 하루 종일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장 일이 끝나도 계속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사람이. 그지? 그런데 그 공장 사장이 기계를 발명시키지. 뭐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밥을 먹이는 거야. 기계가 밥을 먹이는 거지. 그러면은 밥 먹으면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마저도 아껴서 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만드는 게 나와. 그지? 지금 이게 지배계급이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 있지? 그걸 지금 얘기한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얘는 또 착각한 게, 공산주의자들도 결국 지배계급 공산당이 뭐야? 이걸 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상이야, 이상.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과학이 인간 해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 예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활용되는 방식에서 찾아내고자 했다. 소련에서 생산수단들은 공공소유였으므로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계획에 관여해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과학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다. 버널은 소련 정부가 여러 차례 걸쳐 추진했던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학자들을 포함한 것이 바로 뭐니? 서구보다 낫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소련이 달에 먼저 갔지.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그게 진짜인가? 그 가짜라는 거? 달날에 간 거 찍은 거 있지. 닐 암스트롱인가? 가서 그거 가짜라는 설이 계속 나왔지. 얘기 들어보면 그 설을 보면 진짜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소련이 그때 양대인가, 그 공산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이 이제 대립돼 있는 냉전 시대인데, 소련에서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이걸 못하면 이게 되게 어때? 뒤처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제 짰다는 거. 그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모든 것이 뭐에 의해서?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을 짜고 그 통제에서 만들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과학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거지. 얘는 근데 다 모르는 거지. 그리고 버널의 주장은 순수과학을 모욕하고 개별과학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렇지. 순수과학을 모욕했고 개별과학자의 자유를 침해했잖아. 계획에 의해서만 돌아가야 되니까. 얘가 말하는 과학은. 그래서 이상만 제시, 맞지? 이상만 제시해서 실효성 없다 비판받았다. 그런데 소련 정부가 과학자 공동체를 탄압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는데도 버널이 과학자이면서도 소련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해서 결국 얘도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왜 과학을 지원하는가에 대한 논의, 그지? 그런 이야기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얘 때문에 어떤 논의가 생겼다 이거지. 됐니? 그건 한번 읽어보면은
국어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은 했어, 이거는. 됐어?